최근 평론가들의 극찬이 이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무려 그 박평식 평론가가 10년 만에 9점을 준 이례적인 작품이죠.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평이 나왔을지 궁금해서 직접 영화를 관람해봤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자연의 소리가 울리는 강가에 소풍을 나온 한 가족. 어린 자녀들부터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제법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루돌프. 그는 가족 내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멋진 아버지입니다. 그의 생일을 맞이해 가족들이 멋진 카누를 깜짝 선물로 준비하기도 하죠. 루돌프가 가족들, 특히나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가 사랑을 받는 아버지인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 루돌프의 집 앞에 찾아와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는 모습은 훈훈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인망이 높은 직장 상사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이때 루돌프의 옷을 잘 살펴보면 그가 군인이라는 것도 금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멋진 군인, 루돌프의 일상은 따뜻하고 화사하죠. 예쁘게 꾸며진 집안과 정원을 보면 사랑스러운 아내 해트비이가 제법 내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일 생각에 고민이 많으면서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루돌프. 그런 그의 일상을 지켜보는 관객들의 마음은 분명히 따뜻해질 것만 같죠. 그치만 그 어떤 관객도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이 영화의 주인공 루돌프 헤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을 맡으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뺏어간 인물입니다. 아우슈비츠.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을 위해 사용했던 수용소입니다. 독일이 폴란드 땅을 점령한 이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죠. 수용 과정에서 끔찍할 정도로 자행된 노동 착취와 폭력은 물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이 진행되던 곳입니다. 군인들의 주도하에 총살이 이어지고 수용자들을 가스실에 가둬둔 채 단숨에 생명을 뺏어버리는 등 이 끔찍한 시설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해서 세상을 떠난 수용자들의 시신을 소각장에 던져 처리하던 것 또한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원작 소설의 제목이자 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아우슈비츠와 그 주변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자면 수용자들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던 비인륜적인 생활상을 의미하고 있죠. 앞서 설명했던 작품의 주인공 루돌프 헤스는 이 지옥에서 소장을 맡으며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 끔찍한 지역 일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해버렸는지, 그리고 악이라는 것이 평범함의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무척이나 선명하게 보여주죠. 영화는 이 잔인한 현장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뿐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 땅에 실제했던 현실은 그 어떤 상상력보다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영화라는 가상의 이야기, 나아가 그 영화를 보고 들어오는 상상력 이상으로 잔인하고 섬뜩했던 현실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네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연출 및 기획 포인트는 음향에 있습니다. 꾸준히 이야기한 것처럼 작품은 홀로코스트라는 참혹한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 현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벼락 너머에 있는 헤스 가족의 생활상에 제한되죠. 이웃끼리 나누는 담소, 자녀들과 함께하는 외출, 정원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등 평화롭게 보이는 생활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진실이 보이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성과 고함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은 마치 이 작품의 배경음악처럼 관객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붉게 물든 하늘과 굴뚝 위로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면 끔찍한 지옥의 풍경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죠.
작중 인물들이 태연하게 나누는 대화와 행동 또한 기괴할 따름입니다. 유대인에게 압류한 옷과 귀중품을 원래부터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는가 하면 평범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가스실과 소각장 계획을 세워가죠.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금리를 살펴보고 비명을 따라하는 듯한 자녀들의 행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표현 그대로 불쾌한 이미지의 연속이죠. 이들 웨스의 가족 구성원들은 인간이 하면 당연히 느껴질 불쾌함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원 구석에 쌓인 잿가루와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회색빛 물줄기, 어디선가 들리는 비명 등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다가올 뿐이죠. 작품에서는 유일하게 해트비의 어머니만이 이 불쾌한 냄새와 소음 그리고 불빛을 자각하고 끝내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이때 해트비 웨스를 연기한 산드라 휠러의 연기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지옥 옆에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태어남은 물론 하녀들에게 평범하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일련의 장면도 섬뜩하게 들려옵니다. 너희 따위는 누구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말을 정말 태연하게 뱉을 뿐이거든요. 언뜻 보기에 평범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웨스 가족의 풍경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고 또 들리나요? 그리고 이걸 보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작품은 웨스 가족의 생활을 마치 CCTV로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촬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공간에서의 이동도 카메라가 직접 움직인다기보다는 채널을 돌리는 것 같은 편집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죠. 인물들, 특히나 웨스 가족 구성원과 Z축상에서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이야기의 냉정한 관찰자로 만드는 나름의 연출 방식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또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엔딩 시퀀스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학살의 역사를 다루는 영화 액트 오브 킬링 속 일련의 장면을 오마주하는 본 장면에서 웨스는 어두운 복도에 내려갑니다. 그러던 중 격하게 헛구역질 시작하죠. 이때 카메라는 어둠을 지나 현재 폴란드로 그 무대를 옮깁니다. 지금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관객들, 그곳에서 우리는 나치가 토해낸 죄악을 꼼꼼하게 청소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전후 독일의 태도가 떠오르기도 하죠. 이후 무수히 많은 희생자들의 신발과 의복, 그 밖에 수많은 흔적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시금 돌아온 웨스의 시간선.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깊고 짙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죠. 무척이나 인상적인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본 이후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먼저 영화의 시작과 끝은 비명이 뒤섞인 것 같은 기괴한 음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쾌하고도 공포스러운 이 사운드 트랙은 당대 펼쳐진,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비인간적인 폭력과 혐오의 흔적이 어떤 모습인지 선명하게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관에서 들을 가치가 충분한 음향적 효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의 여담입니다. 유대인들이 겪은 역사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지나온 끔찍한 역사의 상처도 어쩌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비단 광복 이전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민주화 이전 혹은 지금도 펼쳐지는 혐오와 폭력 그리고 무관심을 말이죠. 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전시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되면서도 예리한 연출이었기에 불쾌한 상상력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요약하자면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홀로코스트라는 학살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작품입니다. 오히려 악의 평범성, 즉 이토록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며 악행이 만들어낸 상처를 보여주는 지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혹자의 후기처럼 잔인한 장면 하나 없이 잔인한 영화인 동시에 끔찍한 장면 없이 끔찍한 영화였네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제 평점은 9점입니다.
영화에서 드러나는 흔적은 절대 크지 않아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 연기와 불빛, 단지 그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는 차가운 담장을 넘어 불쾌한 상상력을 스며들게 합니다. 요 근래에 봤던 실제 역사를 다룬 작품들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획이었다고 느껴지네요. 현실로부터 스며든 헛구역질 나는 상상력이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대중들에게 관람을 추천할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역사에 관심이 간다면, 혹은 놀라운 연출과 기획이 어떻게 악을 겨냥하고 또 찌르는지 확인하고 싶은 시네필이라면 강하게 추천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음향이 좋은 영화관에서 이 충격을 직접 느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 쉽게 떠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